당신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평화롭게만 느껴지던, 아니 너무 평화로워서 가끔은 지루하게도 느껴지던 일상에 생각지도 못한 큰 사건이 발생한 일. 그날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의 숨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소파에 앉아 머리를 만지작거리는 남편, 평소와 달리 어딘가 들떠 보이는데 그 눈빛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만 같아요. 머리가 점점 엉망이야. 말투는 평범했지만 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죠. 이 변화가 단순한 머리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내 마음속 어딘가가 얼어붙는 것 같았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항상 자기 헤어스타일에 크게 신경 쓰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배도 나오고 머리숱도 점점 줄어들고 자기 관리도 그저 그런 중년 남성이었죠. 그런 그가 갑자기 머리를 신경 쓰고 외모에도 신경 쓰고 좋은 일 있는 것처럼 얼굴빛은 밝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속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보았죠.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혹시 미용실에서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한 건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켜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어요. 그 두근거림은 단순히 남편의 외모 변화 때문이라고 쉽게 치부할 수 없었죠. 매일 엉망인 머리로 다니는 남편에게 한 미용실을 추천했던 기억이 나요. 내가 아는 디자이너가 있어요. 젊고 예쁘고 머리 잘해요. 한번 가보세요. 남편은 눈살을 찌푸리며 코웃음을 쳤어요. 젊은 여자? 뭐 잘하긴 하겠어. 평소 같으면 그 정도 질문에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한번 가봐요. 내가 가봤는데 잘하더라니깐. 맨날 지저분한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처음엔 단순히 머리를 다듬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매번 너저분하게 다니면서도 스트레스 받는 남편을 설득해서 다녀오게 했는데, 그런데 남편이 돌아오는 길 표정과 행동이 이전과 묘하게 달랐어요. 머리카락이 정돈되어 있을 뿐인데 어깨를 펴고 걸음걸이에도 묘한 자신감이 묻어나왔죠. 그 변화가 단순히 머리 때문인지 아니면 미용실 안에서 무언가 더 있었던 건지.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설렘이 동시에 솟구쳤어요. 그때 저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죠. 이제 모든 게 달라질지도 몰라. 그날 이후 남편의 변화는 점점 눈에 띄게 되었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서는 끝없이 의문이 튀어나왔죠.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이렇게 즐거워 보이는 걸까? 저는 그 순간 평생 경험하지 못한 감정의 폭풍을 느꼈어요. 궁금증과 두려움, 설렘과 불안이 뒤섞여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상태였죠. 한번 보기 시작한 호기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눈앞에서 보이는 남편의 작은 미소 하나에도 심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반복됐어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순히 머리카락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다니, 이게 현실일까, 상상일까? 모든 게 뒤섞인 채 저는 그날 이후 남편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남편의 머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말 정도로만 여기고 넘겼어요. 하지만 그의 말투와 표정에는 이전과 다른 긴장감이 묻어나왔죠. 또 머리할 때가 됐나 보네. 머리가 자꾸 빠지니까 더 자주 가야 되겠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불만이 아닌 내면의 초조함과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 사람 왜 이렇게 갑자기 머리에 집착하지?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남편은 항상 자기 외모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배가 나오고 머리숱도 줄어드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들뜨다니. 무언가 변화를 일으킨 계기가 분명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디자이너를 떠올렸죠. 젊고 예쁘고 실력 좋고 무엇보다 친절한 사람. 제가 머리를 맡겨본 경험도 있고 평소 남편 스타일과 맞을 것 같았어요. 여기 한번 가보세요. 꽤 잘해요. 그 말에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눈살을 찌푸렸죠. 젊은 여자가 하는 곳에 내가 왜 가? 뭐 제대로 하긴 하겠어.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웃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머리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딱 한 번만 부탁이에요. 결국 남편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날 저녁 예약을 했어요. 처음 방문하는 날 그는 평소와 달리 설레는 표정으로 집을 나섰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머리카락이 정리되어 있을 뿐인데 얼굴빛이 밝고 어깨가 자연스럽게 펴진 것이 눈에 띄었어요. 뭔가 달라졌네. 그렇게 단정해 보이면서도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죠. 그 뒤로 남편은 계속 그 미용실을 찾기 시작했어요. 원래 디자이너가 4주마다 한 번 방문하라고 했다고 들었지만 실제로는 거의 2주마다 찾는 듯 했어요. 그 전에 다니던 미용실 선불금도 남아 있었지만 그곳에 다시 갈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죠. 한편으로는 마음에 드는 미용실을 찾아서 다행이다. 미용실 유목민 생활을 끝내게 되어 잘됐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걱정도 함께 들었어요. 점점 저의 호기심도 커져갔고 동시에 걱정과 의심이 마음속에서 섞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머리 때문에 즐거운 걸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남편의 행동은 점점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집에서 느껴지던 평범한 중년 남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마치 다른 사람처럼 활기찬 기운이 느껴졌죠. 작은 변화에도 제 심장이 요동쳤어요. 머리카락을 다듬은 뒤 집에 돌아올 때마다 향수 냄새와 함께 묘한 자신감이 배어나왔고 그걸 지켜보는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뒤엉켰어요. 저는 그 미용실이 단순히 머리만 하는 곳일까, 남편이 거기서 무언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죠. 호기심과 불안,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설렘이 뒤섞인 채 저는 남편의 미용실 방문을 계속 관찰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남편의 작은 변화 하나에도 집중하게 되었고 눈빛, 발걸음, 말투 하나하나가 궁금증을 증폭시켰죠. 그냥 머리 때문일까? 아니면? 그 의문은 점점 집요한 생각으로 변해갔고 마침내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다음 방문 때 몰래 따라가 보자는 거였죠. 처음엔 그저 호기심이었어요. 설마, 아니겠지? 그냥 머리 스타일 때문이겠지? 그 물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남편이 미용실을 찾는 날,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계획을 세웠어요. 몰래 따라가서 단순히 머리를 다듬는 과정인지 확인해 보자는 생각이었죠. 그날도 남편은 평소처럼 신난 표정으로 집을 나섰어요. 향수를 살짝 뿌린 듯한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고 어깨가 펴진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남편과는 달랐어요. 마치 젊어진 듯 걸음걸이부터 조금 달라 보였죠. 그 변화를 지켜보는 제 마음은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미용실 건물 앞에 살짝 숨어서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겉으로 보이는 건 단정한 헤어컷과 깔끔한 머리 정리뿐이었죠. 하지만 남편과 디자이너가 나누는 작은 표정과 손짓에서 평소 미처 보지 못했던 친밀감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작은 인사와 웃음이 오갔고 헤어드라이를 하면서 가벼운 농담도 나누었죠. 그때부터 제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단순한 친절일까? 아니면
숨을 죽이며 관찰할수록 남편의 미묘한 설렘이 눈에 띄었어요. 머리를 다듬는 순간 어깨를 살짝 스치는 손길, 가끔 디자이너가 머리를 살짝 조정하며 흘린 장난스러운 눈빛까지. 겉으로 보이는 것은 일상적인 행동이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경계가 흔들렸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남편이 앉는 의자와 디자이너의 위치, 손의 움직임까지 세세히 보면서 점점 더 혹시라는 의심이 커졌습니다. 제가 보기에 남편 어깨와 디자이너 가슴 높이에서 은근한 접촉이 이뤄지는 듯 했고 그 장면 하나에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금기가 깨지는 느낌이었죠. 그들은 컷을 마친 뒤에도 바로 헤어샵을 떠나지 않았어요. 디자이너가 준비한 차를 나누며 앉아있는 모습은 일반적인 미용실의 단순한 서비스 시간과는 달랐죠. 짧은 농담, 서로의 취향을 공유하는 이야기, 웃음 속의 은밀함까지. 그 장면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복잡하게 뒤틀렸습니다. 분노, 질투, 의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한 설렘이 교차했죠. 몰래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머리만 다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었고, 디자이너 역시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남편과 은밀한 친밀감을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이 들고 배 나온 늙은 남자가 뭐가 좋아서? 하지만 눈으로 확인할수록 제 속은 끓어올랐고 한편으로는 왜 이런 장면을 보고 있는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관계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그들의 은밀한 시간을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죠.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리면서도 눈앞의 장면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과 디자이너가 나누는 작은 표정, 미묘한 제스처 하나하나가 제 마음속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단순히 의심하는 것을 넘어 점점 확신에 가까운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머리 문제가 아니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 때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은밀한 시간을 다시 지켜보는 자신을 발견했죠. 그날도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상기된 표정으로 집을 나섰어요.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며 걸음걸이마다 자신감이 묻어났죠. 저는 이미 그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그 이유가 미용실 때문이라는 생각은 아직 머릿속 한 구석에서만 맴돌 뿐이었어요. 혹여라도 들킬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남편을 멀찍이서 따라갔고 남편이 미용실에 도착했어요. 남편이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살짝 뒤에서 숨을 죽였어요. 창 너머로 보이는 장면은 일상적인 컷과 드라이 과정 같았지만 남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기대가 섞인 미묘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의 손길은 단순한 스타일링을 넘어선 듯 남편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감싸며 손끝을 살짝 스치는 순간이 있었죠. 그 작은 스침 하나가 제 마음속에 묘한 불안을 심었습니다. 처음엔 설마라는 생각으로 눈을 떼지 못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의자에 앉을 때 디자이너가 맞춰주는 자세, 어깨를 살짝 건드리는 시선 처리, 손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일부러 설계된 듯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면서도 왜 이렇게까지 마음이 떨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커트가 진행되는 동안 유난히 가슴이 부각된 옷을 입은 그녀가 자꾸 남편에게 밀착하는 듯한 느낌은 저만 받은 걸까요? 컷이 끝나고 남편이 일어설 때 디자이너가 준비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오늘은 특별히 신경 써서 스타일링했어요 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들은 1인 샵 안작은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웃음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은밀한 대화를 이어갔죠.
카페가 아닌 사적인 공간에서 둘만 있는 그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남편이 자꾸만 머리를 다듬고 향수도 바르고 집에서는 보여주지 않던 웃음과 장난스러운 눈빛은 단순한 미용 효과나 스타일 변화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마음속 깊이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그 장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몰래 지켜보면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왜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런 친밀한 순간을 공유하는 걸 보면서 나는 떨리고 두근거리는 걸까? 질투와 분노, 혼란과 어쩔 수 없는 흥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뛰고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들이 나누는 대화 하나하나가 제 마음속에서 금기를 자극하고 경계선을 허물었어요. 저는 점점 현실과 상상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남편과 디자이너의 친밀한 순간을 숨죽여 관찰했습니다. 모든 움직임, 웃음, 시선 처리, 손끝의 스침 하나까지 저에게는 폭발 직전의 감정이었죠. 이때부터 남편의 변화가 단순한 스타일 때문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확신은 제 내면 깊숙이 분노를 자극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손은 떨리고 숨은 가빠오지만 저는 그 순간을 끝까지 지켜보며 감정을 정리하려고 애썼습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어요. 남편과 디자이너 사이에는 단순한 서비스 이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 작은 1인 샵 안 테이블 너머로 나누는 은밀한 순간이 남편에게 즐거움과 설렘을 주고 있다는 걸,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제 안의 분노와 질투, 혼란이 폭발 직전까지 올라왔죠. 남편이 점점 미용실에 자주 가기 시작한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처음에는 단순히 머리가 마음에 안 든다, 숱이 줄어든다며 불평하던 평범한 하루였죠. 그때만 해도 저는 단순히 남편이 자기 관리 좀 하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가 미용실을 소개받고 처음 간 날, 저는 솔직히 내심 안심했죠. 좋은 디자이너를 만나서 스타일이 나아지겠지라며 마음속에서 작은 만족감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기억이 선명해요. 그날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걸음걸이와 표정이 평소와 달랐던 순간, 살짝 올라간 어깨, 조심스럽게 바른 향수의 잔향,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느껴지는 설렘. 처음엔 단순한 스타일 변화 때문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점점 그 미묘한 표정과 행동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뭔가 있는 걸까? 그냥 단순히 머리 스타일 때문일 뿐일까? 회상 속에서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지만 과거의 작은 장면 하나하나가 지금의 의심과 결합하며 폭발 직전으로 치달았죠. 그가 머리를 다듬고 향수를 뿌리고 웃음을 띤 채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어쩐지 은밀한 약속을 하고 온 듯 느껴졌습니다. 그 감정을 부정하려고도 했어요. 나만 과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그냥 젊은 디자이너가 즐겁게 장난친 걸 보는 것뿐 아닐까? 하지만 생각할수록 점점 제 마음속 불안과 긴장은 쌓여만 갔습니다. 심장은 두근거리고 손은 떨리고 머릿속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뒤섞여 도대체 이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라는 질문이 반복적으로 울려 퍼졌죠. 회상 속에서 남편의 태도를 하나하나 재생하며 그가 미용실을 간 후 집에서 보이는 변화들을 떠올렸어요. 예전에는 전혀 관심 없던 작은 외모 관리, 향수, 스킨, 깔끔한 옷차림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연속된 흐름처럼 제 눈앞에 펼쳐지면서 제 안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한 그 순간
그 순간 마음속에서 뜨거운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내 머릿속에는 여러 질문이 공존했죠. 남편을 의심하는 나 자신이 너무 과민한 걸까? 하지만 이 미묘한 설렘과 긴장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분노와 두근거림, 혼란과 질투가 뒤섞인 채 결코 침착할 수 없는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어요. 결국 그 회상과 내적 갈등 속에서 남편이 단순히 미용실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또 다른 즐거움과 기대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점차 눈치채게 된 것이죠. 이제 저는 참을 수 없는 수준의 의심과 분노 속에서 남편의 다음 행동을 숨죽이며 지켜보게 되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떨리며 온몸이 긴장감으로 가득 찬 순간, 이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라는 생각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과거와 현재, 의심과 설렘, 분노와 배신감이 뒤엉킨 상태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남편과 디자이너 사이의 은밀한 관계를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고. 그 결심이 저를 몰래 지켜보게 만들었고, 숨죽이며 관찰할수록 마음속 긴장감은 극도로 치솟았습니다. 오늘 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거야. 마음속 다짐과 함께 제 감정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죠. 남편이 미용실을 다닌 지 몇 주가 지나고 저는 점점 더 그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스타일 변화나 기분 전환 정도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를 다듬고 돌아오는 그의 표정, 살짝 들뜬 걸음걸이, 향수 냄새에 섞인 미묘한 달콤함, 모든 것이 저를 의심하게 만들었죠. 그날도 남편은 평소처럼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심장은 두근거렸고 손은 땀으로 축축했으며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과 의심이 교차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혹시 저 둘이 단순히 미용실 관계를 넘어서고 있는 건 아닐까? 남편이 1인샵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죽이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장면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강하게 자극했죠. 남편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헤어 디자이너는 그의 머리를 세심하게 다듬고 있었습니다. 손길은 단순한 커트라고 하기에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은밀한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머리 스타일링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눈길이 자주 마주치고 작은 웃음과 농담이 오가면서 둘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살짝 닿는 순간 남편의 몸이 조금씩 움직이고 디자이너는 자연스럽게 반응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는 저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분노와 질투, 설렘이 뒤섞이며 몸을 조여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행동은 점점 자연스럽고 친밀하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머리를 다듬고 나서 디자이너와 함께 작은 테이블로 이동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차 한 잔이 놓여 있었고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이야기하며 때때로 몸을 기울이며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되며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흥분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경계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커트 후 감사의 인사일 뿐이야. 하지만 눈앞의 모든 것이 내 상상 속 이상이잖아. 그러면서도 눈을 떼지 못하고 그들의 작은 몸짓과 시선을 탐지하며 내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번 남편이 미용실에 갈 때마다 숨죽이고 몰래 지켜보며 그의 작은 표정 변화 하나에도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손끝에 땀이 나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며 내적 갈등은 점점 극에 달했죠. 분노와 질투, 그리고 알 수 없는 호기심과 설렘이 한꺼번에 제 마음을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디자이너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디자이너가 장난스럽게 남편의 머리를 쓸어 올리며 살짝 어깨를 맞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노와 배신감, 질투가 폭발하면서 한편으로는 심장 깊숙이 설렘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결단의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내적 갈등은 이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격렬하게 밀려오는 동시에 남편이 향유하는 기쁨과 설렘을 목격하면서 저 자신도 알 수 없는 감정에 휘말렸습니다. 질투, 분노, 설렘, 호기심, 배신감. 모든 감정이 뒤엉켜 제 마음을 흔들었죠. 결국 저는 다음 행동을 결심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마주하고 진실을 확인할 거야. 그리고 더는 참지 않겠어. 그 결심과 함께 심장은 두근거리고 몸은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눈앞의 장면과 감정의 소용돌이가 저를 완전히 몰입하게 만들었고 이제 폭발 직전의 상태에서 마지막 결정을 내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온몸의 긴장은 결코 숨길 수 없었죠. 그 순간 눈앞에는 남편과 헤어 디자이너가 마주 앉아 있었고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농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은밀한 공간, 작은 테이블 위에 차 한 잔, 그리고 나누는 이야기의 톤과 분위기는 저를 점점 더 자극하며 분노를 끌어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제 목소리를 최대한 단단하게 만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고 디자이너는 당황한 듯 손을 들며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들의 표정에서는 긴장보다는 어떤 즐거움과 친밀감이 묻어나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미칠 듯 뛰고 몸은 불타는 분노로 뜨거워졌습니다. 분노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가까워질수록 제 안에서 억눌렸던 감정들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말과 생각이 동시에 튀어나왔고 제 손이 저도 모르게 그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은 충격에 얼어붙었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디자이너는 뒤로 물러서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예요, 그냥. 하지만 그 순간 제 손은 자연스럽게 디자이너의 머리카락을 잡았고 살짝 흔들며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짓이라는 거죠? 머리카락에 손이 닿는 순간 저는 분노뿐만 아니라 그동안 억눌렸던 배신감과 질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당황과 죄책감에 말을 더듬었고 디자이너는 미안함과 당황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눈을 떼지 않고 그들이 저에게 숨기고 있었던 시간과 친밀함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은밀한 행동과 눈빛, 작은 손짓, 미소, 웃음까지 모두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분노는 점점 통제할 수 없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차가운 이성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이제 충분히 봤어. 이제 끝내야 해. 마음속 결심과 함께 저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이제 그만해. 두 사람 다. 말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두 사람은 동시에 놀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모든 감정을 쏟아낸 후
조금씩 몸의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남은 두 사람의 표정과 상황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분노, 배신, 충격,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과 허탈감이 한꺼번에 몰려오며 제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몰입하고 이렇게까지 화낼 정도면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 있었던 거야. 배신감과 분노, 질투와 설렘이 섞인 감정은 저를 한층 더 날카롭게 만들었고, 이제 남은 것은 상황을 정리하고 자신의 마음과 현실을 마주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마지막으로 남편과 디자이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절대로 이런 일 다시는 없도록 하세요. 분노와 눈물이 교차했지만 그 속에서 저는 어딘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마주했고 내 감정도 분명히 드러냈어. 마지막 숨을 내쉬며 저는 마음속 깊이 한층 더 단단해진 자신을 느꼈습니다. 방을 나서며 문을 닫는 순간 심장은 여전히 요동쳤지만 머릿속은 조금씩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폭발했던 순간의 기억이 아직 손끝과 얼굴에 남아 뜨거운 감각으로 되살아나지만 동시에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발걸음은 무겁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상하게도 묘한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의 일상에서 느껴왔던 외로움과 소외감, 무시당했던 감정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죠. 나는 왜 그동안 이런 걸 참아왔을까? 마음속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자기 질문과 반성이 분노와 함께 섞여 한편으로는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남편은 거실 한쪽에 서서 떨리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그동안의 일과 감정이 천천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어깨는 여전히 조금 처져 있고 눈빛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다 잊어서는 안 돼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말 끝에는 단호함과 차가운 냉기가 섞여 있었고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그의 작은 변화들, 향수, 스킨, 외모에 신경 쓰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씁쓸함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남편이 미용실에 다니며 변한 모습은 처음에는 단순한 자기 관리라 생각했지만 점점 의심이 커졌고 결국 확인하고야 말았습니다. 그의 웃음, 사소한 눈빛, 은밀한 행동까지 모두 머릿속에서 재생되며 저를 분노하게 했고 동시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상황을 통해 오래도록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표출될 수 있었던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돼. 마음속에서 점점 단단해지는 결심과 함께 자신을 위로하고 앞으로의 삶을 정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남편과 다시 소통할 용기를 조금씩 얻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지기 시작했고 감정의 소통과 작은 배려가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분노와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날의 폭발이 우리 관계를 다시금 점검하고 정확히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자신이 느낀 배신과 분노, 그리고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과 상실감을 인정하며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나는 분노했지만 나는 또한 살아있음을 느꼈어.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자신의 감정과 욕구, 그리고 내 안의 설렘과 기대까지 모두 받아들이고 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내 감정을 무시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소외감을 느끼게 두지 않겠다. 내 삶과 내 감정에 충실하게 살겠다. 분노 속에서 얻은 교훈은 결국 자신을 지키고 현실을 직시하며 진정한 자기 주체성을 찾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조금 더 강하고 단단해졌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분노와 배신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상처는 동시에 저를 성장시키고 감정에 솔직한 나를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결국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배신과 폭발이 아니라 중년 여성으로서 자신의 감정을 깨닫고 자신을 지키고 삶의 균형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층 더 단단하고 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살아가지만 저는 그 사건 이후로 달라진 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이 남긴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감정을 솔직히 바라보는 법을 배운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너 자신을 알아. 그간 참아왔던 외로움과 소외, 그리고 억눌린 욕구까지 모두 내 것으로 인정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감정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가끔 길을 걷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일들이 저에게 준 배움과 깨달음을 떠올립니다.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날의 사건은 저에게 그 용기를 선물했습니다. 화가 나고 눈물이 났던 순간들도 지금 생각하면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남편과 마주할 때 이제는 더 이상 긴장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와의 사이에서 느낀 실망과 분노는 저를 억누르는 족쇄가 아니라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계단이 되었음을 느낍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 저를 향한 작은 배려, 그리고 제 자신의 단단함을 떠올리며 조금씩 마음이 풀리고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나 기대에 흔들리지 않고 내 안의 감정을 존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년이라는 나이에도 설렘과 감정, 자신만의 욕구와 소망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결국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배신이나 분노가 아닌 자신을 돌아보고 감정을 지키며 진정한 자기 주체성을 되찾는 계기였습니다. 화나고 억울했지만 그 감정을 마주하고 자신에게 솔직해진 덕분에 저는 이제 더 강하고 자유로워진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나 자신으로 살아갈 거야. 다시는 남편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나의 감정과 삶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진정으로 나를 존중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후회보다는 배움이, 분노보다는 평온이 남았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감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상처 덕분에 제가 더 단단해졌음을 깨달았고 삶의 균형을 다시 찾은 기분이 듭니다.
중년이라는 나이에도 나의 감정과 삶은 여전히 나의 것임을 확인하며 저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합니다. 나는 내 감정에 솔직할 거야. 나는 나 자신을 지킬 거야. 그리고 그 무엇보다 내 삶을 사랑할 거야. 앞으로는 남편도 그리고 그 누구도 내가 가진 감정을 흔들 수 없어. 내 감정의 주인은 나 자신이야.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숨죽이며 살지 않습니다. 나는 내 감정을 인정하고 내 삶을 주도하며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나는 비로소 자유롭고 진정한 해방감을 느낍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 주변에 더욱 다양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일평생 나의 등불이 되어준 당신에게 라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